근데 K-팝과 힙합의 만남은 생각보다 꽤 오랜 역사를 갖고 있어요. K-팝 시조새 서태지와 듀스부터 원타임 H.O.T 등이 그 초석을 다졌고, 이후 브라운 아이즈발 미디엄 템포 R&B와 댄스 음악이 대중음악 시장의 패권을 잡음에 따라 K-팝 내 힙합의 존재감이 사그라들기도 했지만, YG 전성기의 신호탄을 쏜 빅뱅의 등장과 함께 힙합과 K-팝의 결합은 다시 한번 불붙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영향권 아래 있던 후발주자 BAP, 방탄소년단, 블락비, MIB 등이 힙합 아이돌 그룹으로서의 계보를 이어갔고요. 근데 엄밀히 따지자면 이들이 선보인 음악적 포맷은 힙합의 구성 요소를 취사 선택한 것에 가까웠던 데다 작업물의 완성도도 몇몇을 제외하곤 설익은 수준이었기에 플레이어들과 제작자들에겐 줄곧 진정성이란 의문이 따라붙곤 했죠. 그러나 최신 동향은 다릅니다. K-팝 문법을 과감히 덜어내고 본토 힙합 작법과 사운드를 수입한 이들이 순차적으로 등장하고 있거든요. 영파시 에이리투 메이저 코르티스 롱샷이 대표적이죠. 그 중에서도 특히 코르티스와 롱샷은 아이돌 힙합 그룹이라기보단 힙합 크루로서의 움직임을 보이며 국내를 넘어 글로벌 팬들에게도 탄탄한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K란 딱지를 달고도 그 안에서 보다 주도적으로 장르 음악을 밀어붙이는 코르티스와 롱샷과 코르티스에 대해 한번 알아보려 합니다. 네, 그럼 바로 들어가 보시죠. When they were showing us their stuff, like they have such insane chemistry together. Even record or make music, they're just really excited to do that. They were just in there just like having a party. Just watched it and I was like, Jesus, this is like... It wasn't like anything else I've heard in K-pop. And it's a very different experience working with an artist, being in the room with them. 일단 코르티스는 빅히트 소속 5인조 보이그룹으로 데뷔와 동시에 스스로 영 크리에이터 크루라 규정했어요. 멤버 전원이 작사와 비트메이킹, 랩메이킹은 물론 안무 구성과 비디오 제작 과정에까지 직접 관여하는 멀티플레이어 집단임을 강조한 거죠. 실제로 유튜버에 공개된 앨범 작업기를 보면 이게 단순한 마케팅 멘트가 아니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완성도를 위해 프로듀서 몇 분이 붙긴 했지만 본인들이 아이디어 내고 노트북으로 이것저것 뚝딱뚝딱 만들고 안무까지 스스로 짜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거든요. 리더 마틴과 제임스는 데뷔 전에 하이브사나 레이블 소속 아티스트들의 트랙과 안무 제작에 꽤나 큰 지분을 차지하며 그 실력을 일찍이 인정받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빅히트가 내건 영 크리에이터 크루란 슬로건이 마냥 제짓고 올려치긴 아니었던 거죠. 이는 일부 멤버에 한해서만 창작의 주체성을 갖는 이른바 자체 프로듀싱 그룹에서 한 발 더 나아간 형태로 결과적으로 이들만의 차별점을 만들어주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근데 뭐 이러나 저러나 결국 이런 브랜딩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음악의 힘이 뒷받침돼야 하잖아요. 아무리 작업 방식이 탈 아이돌스럽다 해도 양질의 결과물이 따라와 줘야 대중이 팔로우하고 싶은 법이니까요. 자, 그런 코르티스가 선보인 데뷔작은 분명 성공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의 애매함을 곁들인 네, 코르티스는 그룹명과 동명의 데뷔 EP 컬러 아웃사이더 라인스로 뛰어난 상업적 성취를 거뒀어요. 트랩의 하위 장르들을 버무려 만든 트랙 고와 패션은 스포티파이 기준 각각 1억 스트리밍을 돌파, 앨범 누적 판매량은 200만 장에 육박하며 K-팝 역대 두 번째 데뷔 음반 더블 밀리언셀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중독적이고 캐치한 훅, K-팝 작법에 얽매이지 않은 유연한 송풍, 단출하지만 준수하게 마감된 프로덕션, 이를 아우르는 감각적인 비주얼 컨텐츠들이 모여 강한 대중적 소구력을 가졌죠. 하지만 그 과정이 마냥 깔끔하진 않았어요. 다들 아시다시피 앞서 언급한 두 트랙이 레퍼런스 논란에 휩싸였기 때문이죠. 그것도 특정 아티스트를 대표하는 글로벌 히트곡을 연상케 한다는 점에서 모든 멤버가 창작에 관여하는 팀이란 정체성을 어필한 이들에게 큰 데미지가 박히는 건 불가피했습니다. 따라서 국내외 힙합 팬들이 손에 손잡고 이들을 바라보는 곱지 못한 시선이 뒤따른 건 어찌 보면 앨범이 드랍된 순간 예견된 일이었죠. 카피에 대해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나요? 똑같아요. 안 걸리면 장땡. 티나면 안 돼요. 티나면 욕 먹어야지. 티났는데. 근데 이 세상에 다양한 그냥 하지만 안 걸리면 장땡인 게 얼마나 많아요. 저 안 걸린 거 너무 많아요. 아 진짜? 아무도 못 찾아내요. 그러니까 카피캣을 깔 때 저는 카피한 걸 까는 게 아니라 걸린 걸 까는 거. 걸리게 카피를 만든 거. 그것밖에 못 하냐. 더 숨겼어야지. 오 신기하네요.
근데 이런 레퍼런스 논란을 차치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지점들이 앨범 곳곳에서 포착됐어요. 앨범의 하이라이트인 고압 패션의 소구 포인트인 훅개선, 비트와 보컬의 합이 안정적으로 맞물리며 대중을 휘감을 수 있는 힘이 생겼지만 벌스로 들어가면 그 힘을 잃기도 했습니다. 멤버마다 가사의 창의성에서 편차가 느껴졌고 랩운용이나 딜리버리와 같은 기량 면에서도 아직 완벽하게 교통정리가 되지 않았다 보니 벌스에선 딱히 건져먹을 만한 맛돌이 파트가 많지 않았죠.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밟힌 건 힙합 카테고리 밖의 트랙들이었어요. 게러지 밴드 감성이 묻어난 What You Want, 포서방 계열의 R&B 트랙 조이라이드, 몽환적인 분위기로 앨범을 매듭짓는 룰라바이는 코르티스가 힙합 외의 장르도 소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고 있단 걸 단편적으로 보여줬습니다. 다만 그 완성도 측면에선 아직 러프하게 느껴지는 구간도 있었고 보컬을 다루는 기술적인 영역에서도 아직은 경험치를 더 먹어야 할 것 같다는 인상도 받았죠. 그래서 당분간은 장르 스펙트럼을 넓히는 대신 현재 잘 되고 잘하고 있는 쪽으로 방향 설정을 클리어하게 가져가는 편이 비교적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싶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르티스의 앞날에 기대가 되는 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따끈따끈한 신인의 첫 앨범치고 이 정도의 완성도와 파급력이면 충분히 만족스러운 결과였을 뿐더러 앨범의 스케치를 담당하는 권한이 여전히 이들에게 있다는 점 또한 앞으로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좋은 의미에서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죠. 레퍼런스 논란도 마찬가지예요. 본토 힙합씬 내부에서도 신인 래퍼들이 초반 커리어에서 자신이 영향받은 아티스트의 스타일을 흡수하며 차츰 자기만의 것을 만들어가는 경우는 꽤나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니까요. 뭐 문제는 거기서 얼마나 빨리 벗어나느냐인데 이건 코르티스가 차기작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자신들만의 음악적 양식을 어느 정도 확립해오는 수밖에 없겠죠. 마침 오는 4월에 이들의 컴백이 예정돼 있다 하니 그때를 한번 기다려 보자고요. 설마 영크크 같은 걸 들고 오진 않을 테니 말이죠. homebrew 오래 가는 그룹이 되고 싶고요.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끼치는 느낌이 있습니다. 힙합 하는 사람들 같은데? 네, 롱샷의 지향점은 2000년대입니다. 믹스테이프를 통해 음악성을 드러내고 인지도를 높이는 홍보 방식, 엠넷 땡땡TV를 연상시키는 자컨, 2000년대 미국 메인스트림 씬을 풍미하던 힙합 R&B 사운드, 그리고 그 시절 향수를 가득 담은 패션과 헤어스타일 등등 이들을 둘러싼 모든 요소 하나하나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 때문인지 요즘 그룹들이 선보이는 그것들과는 다른 결로 느껴졌어요. 왜 요즘 대다수 K-POP 그룹들은 Y2K 미학을 재해석해서 그걸 현대적인 감각으로 풀어내잖아요. 근데 롱샷 이 형님들은 재해석 이고 뭐고 그냥 타임머신 타고서 2000년대 시공간 속으로 빨려 들어간 것처럼 보이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촌스럽지만 그렇기에 다른 그룹들과 뚜렷이 구분되는 이들만의 특색이 자연스럽게 살아날 수 있었죠. 하지만 이들은 전초전을 치르기도 전에 스트감으로 등극하기도 했습니다. 대표님이 공개한 데뷔 첫 단체 사진에서 멤버 전원이 중지척 제스처를 취한 채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인데요. 물론 여기서 이들이 담고자 한 그 의미는 힙합 그룹으로서 눈치 안 보고 재미있게 놀겠다는 애티튜드를 드러내기 위함 이었지만 이 형님들이 어디까지나 K-POP 속성을 갖고 있는 이상 언론과 여론의 태그매치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었죠. 거기다 옆 동네에선 다이아 수저 물고 태어난 신생 스타트업이 같은 아이템으로다가 한 자리 거하게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 이상의 무언가를 보여주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그들의 아류로 비춰질 가능성도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들에게 중요한 건 설득력을 갖춘 음악이었죠. 노래 만들어 와봐. 얘네끼리 그냥 알아서 만들어 와봐 이랬는데 만들어 왔는데 다 너무 괜찮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그냥 세상이 좀 알면 되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왜냐면 저희도 사실 듣고 이 친구들의 실력 알면서도 듣고 놀랐는데 이렇게 뭔가 약간 세상 많은 분들이 이제 이걸 들으면 약간 자연스러운 그 진심을 느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 약간 인위적인 게 하나도 없어. 그런 게 있어. 그냥 딱 이게 얘네들이다. 그때 당시에. 롱샷은 제이팝의 영양분을 흡수한 것 같은 첫 믹스테이프로 소박한 신고식을 치렀어요. 산뜻한 팝 R&B 트랙 좋아, 정통 힙합 문법을 따른 오닉 같은 곡들로 이뤄진 트랙리스트는 보컬과 랩을 두루 구사하는 그룹의 특성과 함께 이들이 어떤 음악적 스타일을 내세울 것인지 맛보기로다가 싹 보여줬죠. 뭐 어떤 관점에선 예측 가능할 정도로 무난한 구성이었지만 그 예측 가능한 걸 착실히 소화해내는 멤버들의 평타 이상의 기량이 다가올 EP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했습니다.
네, 롱샷의 데뷔 EP는 믹스테이프보다 한층 다듬어진 인상을 줬어요. 국내 흑인 음악씬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들의 조력으로 프로덕션과 탑라인의 정교함이 업그레이드 됐고, 여기에 전작과 마찬가지로 멤버들의 안정적인 퍼포먼스가 더해지며 앨범의 완성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렸죠. 특히 문워킹과 페이스타임은 2000년대를 열심히 파고드는 이들의 성향을 대변하는 트랙들이자 특정 멤버에게 힘이 실리지 않은 균형 잡힌 인상을 보였고요. 그래서 멤버들의 고유한 개성은 살리면서도 유기적인 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었죠. 하지만 일말의 아쉬움도 있었어요. 전반적으로 준수한 만듦새를 보이긴 했지만 트렌디함과 캐치함을 동시에 갖춘 소위 귀에 직관적으로 꽂히는 순간이 비교적 제한적이었거든요. 때문에 현재의 완성도를 유지한 채 다음 작에서 이 부분만 조금 더 나를 세우면 지금보다도 더 많은 수의 대중에게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간은 계속 뒤척여 우리 남아두게 소무하게 나 이대로 또 괜찮지만 너의 대답은 아직 불확실 말해줘도 돼 So shawty just hit me with the face up My body where the sauce is Push your boys move on yeah This a long shot Welcome to your coffin 근데 전 K-팝과 힙합의 정체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근본이 따로 없는 이 두 그룹의 경쟁 구도가 상당히 흥미로워요. 왜냐면 이런 새로운 포맷의 그룹들이 많아질수록 K-팝 내에서 오랫동안 따라다녔던 공장형 아이돌이란 편견을 충분히 수그러뜨릴 수 있다 보거든요. 창작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면서 무대 퍼포먼스까지 잡는 아티스트는 이거는 뭐 사실 전 세계 어느 씬을 가봐도 흔치 않으니까요. 그래서 그게 체계적인 매뉴얼을 갖춘 K-팝이란 시스템 안에서 꽃을 피운다면 그건 이들에게 꽤 강력한 무기가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코르티스와 롱샷 형님들이 서로를 긍정적으로 자극하면서 지금보다도 높은 위치에 도달했으면 하네요. 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전 다음에 올게요.